우리가 컨디셔널한 익스큐션,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컨디셔널한 거, 조건 A에 부합하면 A에 필요한 행동을, 조건 B에 부합하면 조건 B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가 C++ 안에 있는데 영어 문법에 해당하는 거가 두 개가 있고 영어 문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영어 문법에 가까운 것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방법을 뭘 쓰더라도 원하는 결과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지만 사실 프로그래머의 취향에 의해서 천차만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첫 번째는 Boolean Expression이라고 부르는 건데 고등학교 때에 이과 계열에서도 배우는 사람이 있고 안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수2에 들어가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참진리표라고 부르는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봤을 때 0, 1, 2, 3, 4 수학이 아니고 참, true냐, 거짓, false냐.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이제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들은 뭐 이산 수학, discrete mathematics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종의 한 분야예요. 근데 너무 많이 안 가고 그냥 조건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이 중에서 if else라고 부르는 이거는 영어죠. if 뭐뭐 하다면 else if 뭐뭐도 하면 뭐 하고 else는 그렇지 않다면 뭘 한다 뭐 이런 얘기고 while은 영어잖아. while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개의 문법을 배울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문법을 배울 텐데 Boolean expression이라고 부르는 좀 특이한 것과 if else 조건이 if에 맞으면 뭐라고 틀리면 else에 있는 걸 하라는 거 while은 어떤 조건이 맞는 동안 무슨 짓을 하라 이거를 이제 하나 둘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Boolean expression이라고 지금 얘기를 꺼낸 게 결국은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true와 false예요. true와 false. 사람인 경우에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렇죠? 뭐 주민등록번호가 1로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당연히 1로 시작하면 맞는 거고 2로 시작하면 여자니까 안 맞겠죠. 근데 컴퓨터 안에서 맞다 틀리다?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맞다 틀리다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 있었느냐? 첫 번째로 수학에서 항상 많이 등장해요. 10은 20보다 작다. 맞는 얘기지 뭐. 이런 게 우리가 수학에서 true였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C++에서도 true예요. 10이 2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봤을 때에 이러한 숫자들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에 대한 조건을 판단했는데 이거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안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고 이 경우 x가 10과 같다면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는 x에 있는 값이 10이면 맞는 얘기인데 10이 아니면 틀린 거잖아. 그래서 위에는 숫자들이 있었지만 숫자가 없으면 보는 것과 같이 x의 값에 의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large x가 small y와 같지 않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x, y 값을 봐야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x하고 y의 값이 다르면 true고 같다면 false가 되는 거죠.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C++에서 참 혹은 거짓은 수학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수학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학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아주 희한하지만 변수 타입이 있어요. 인티저, 캐릭터, 플로트 똑같이 변수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건 bool, B-O-O-L 변수 타입이에요. 인티저, 캐릭터, 플로트라고 써있는 자리에 bool이라고 썼잖아. 그리고 우리가 A라고 그랬어요. 변수를 A를 만들었는데 얘는 bool 타입이에요. bool 타입은 boolean이고 boolean은 통상 이분법적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취하는 거를 우리 boolean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근데 자세히 쳐다보면 얘가 무슨 값을 가지고 있느냐? true하고 false인데 진짜로 썼어. boolean A는 true. 그러니까 boolean 타입의 변수 A에게 true 값을 준 거예요. 자세히 쳐다보면 true라는 글자 아니에요. true가
글자여야 되면은 나중에 나올 텐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썼지, 그쵸? 쿼테이션 마크를 껴가지고 글자를 쓰면 화면에 얘를 출력했잖아, cout true로. 근데 이 true는 그 true가 아니에요. 그 true가. 그 다음에 b는 false, 잘못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불 타입의 변수 ab와 만들고 캐릭터, 그 다음에 true하고 false라는 값을 주고 바로 나오잖아요. 화면에 출력을 하면 아이러니하게 숫자가 나오는데 true를 입력한 a의 출력값, 그냥 a 출력했어요. 그럼 1이 나오고 false를 입력하면 0이 나와요. 그쵸? 앞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맞느냐 틀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가치 판단인 거지. 근데 지금인 경우에는 A에게 맞다라는 값을 넣고 B에게 틀리다라는 값을 넣은 다음에 화면에 출력을 하면 맞는 거는 1, 틀린 거는 0이 나왔어요. 그쵸? 왜 그러느냐? C++는 이런 식으로 수학에 있는 식을 판단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뒤에 나올 조건이 맞다면 이 조건의 자리에다가 값을 써주는데 혹은 연산 결과가 값을 만드는데 그놈이 제로 밸류가 아니면 넌 제로면 true예요. 그러면 넌 제로 변수는 너무 많잖아. 그럼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C++에서는 0은 false예요. false. 조건을 계산하는 곳에 값을 0이라고 쓰면 그건 잘못된 거에 해당하는 거고 연산 결과가 0을 만들면 그거는 조건이 false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기억을 하면 C++는 0은 false고 0을 제외한 모든 값들은 true예요. true.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출력을 하면은 교수님 왜 넌제로가 그렇게 많은데 왜 아예 하나 값만 출력해야 되니까 A에다가 true를 집어넣으면 교수님 true가 넌제로라는데 왜 1만 출력하나요? 하나만 출력하는데 어떡하겠어? 출력을 기꺼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1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true는 1이라는 값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 상수지. true라는 상수가 1의 값을 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때 여기에 만약에 계산식이 있다면 그 계산식의 결과가 0이면 false고 0이 아니면 true다 라고 약속했어. 약속. 그래서 여기 있는 센텐스 두 줄은 외우면 되고 여기에는 얘는 true와 false는 영어 문장처럼 보이지만 문장이 아니고 상수예요. 우리는 상수에 대해서 배웠지. 값이 변하지 않는 파이 값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문법은 if else. if else라고 되어 있는 게 간단하게 simple if인데 보게 되면 if문 하나만 있어요. 여기도 if문 하나만 있지. conditional한 execution이야. 뭔 소리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 그래서 if문하고 괄호 열고 요 사이에 이 조건이 맞으면 맞다는 건 저기에 0이 아닌 숫자를 쓰던 아니면 true가 되는 내용을 쓰면 돼요. 여기다가 10이 20보다 작은 거 여기다 쓰면은 여기 있는 거 항상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x는 10이라고 쓴 거야. x가 10인지 검사하라고. 그럼 x가 10인 경우에 무슨 짓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걸 실행해요. 자, 그래서 이게 문법이에요. 되게 단순하죠? if 괄호 열고 닫았어요. 괄호 사이에다가 조건을 써줄 텐데 조건이 맞으면 요 if문 밑에 있는 요 줄이 실행이 돼요. 조건이 틀리면 안 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뭔가가 실행이 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맞았을 때 해야 될 일이 한 줄이 아니고 여러 줄이면 이렇게 브레이스를 열고 브레이스를 닫았어요. 메인 함수나 여러분이 만든 함수에 브레이스를 열고 닫은 후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썼죠. 조건문이 맞았을 때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괄호 열고 닫은 사이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쓴 거예요. 이것이 if문의 문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러분은 이거를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숫자가 30 이상이고 50 이하인 걸 문제에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후로는 입력값이 x라 그러면
여러분 논리연산자 배웠잖아. x가 10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거 비교할 수 있죠. 그걸 여기 쓰면 되는 거지. x의 값이 30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2% 값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제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가 있고 실행이 되면 사용자 함수는 따로 없네. 두 개의 값을 입력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자에 해당하는 값과 분모에 해당하는 값을 받을 거예요. 근데 분모가 0에 수렴하면 값을 계산할 수가 없죠. 컴퓨터에선. 수학에서 아날로그에나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 분자와 분모를 입력받았는데 규칙. 분모가 0인 경우에는 0이 아니라면, 분모가 0이 아니라면 나누기를 해. 분자 나누기 분모 해가지고 결과를 출력하는데 분모가 0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건이 맞았을 때 실행할 문장은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세미콜론을 여기다 찍었으니까 그냥 한 줄이에요. 따라서 두 수를 분자 분모를 입력받아 분모가 0이 아니라면 분자 나누기 분모는 계산 결과를 출력을 하는 거고, 분모가 0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프로그램을 끝내는 거죠. 그거를 여기 길게 쓴 거야. 디바이저가 제로가 아닌 이 if만이 true면 32 나누기 8이 4값을 내는 거고, 만약에 분자가 32고 분모가 0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을 가지고 조건에 부합하면 해야 될 행동,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하는 행동을 기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건 플로우 차트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원래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플로우 차트라 그래서 똑같은 의미야. 디바이저, 즉 분모가 0이 아닌지 긴지를 체크해서 디바이저가 0이 아니라면 yes죠. 조건을 얘기를 해요. 만약에 0이라면 이쪽으로 no로 빠지는 거고, 그래서 디바이저가 0이 아니라면 밑으로 내려가서 기본적으로 나누기를 하고 출력하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거를 뭐 시험 문제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건 오른쪽에 있는 걸 우리는 플로우 차트, 순서도라고 얘기를 하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순서도를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순서도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것을 주로 설계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슬로우 차트라는 게 있다라는 걸 이해해 달라는 거. 두 번째로 쓰는 기호들이 유명하게 몇 개 있어요. 마른 목걸로 생기면은 조건을 판단하는 거예요. 조건에 부합하면 yes 쪽으로 아니면 no 쪽으로 나가는데, 이런 그림에 대한 이해, 얘는 그냥 액션을 수행하는 일종의 그냥 직사각형 형태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이렇게 수행해서 내려가는 거고, 틀리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수행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해 달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거고, 더 관심이 있으면 플로우 차트에 대한 책은 하늘의 별만큼 많으니까 그걸 보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을 할 거는 이제 if문인데, 조건이 맞았을 때 두 줄을 수행하네. 앞에 있었던 거의 변형인데, 기본적으로 한 줄에서 나누기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나누기 값은 이 경우에 목인데 목 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계산된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두 줄로 나눠진 거고, 앞서서 얘기를 한 것처럼 조건이 부합을 했을 때 두 줄 이상을 수행해야 되면 if문 다음에 브레이스를 열고 닫으라고 했으니까 if문 뒤에 브레이스를 열고 닫는 거예요. 브레이스를 여기 열 건지 여기 열 건지는 오롯이 본인의 취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성원 교수의 리코멘데이션은 여기 말고 여기 다르라고 이제 요청을 했죠. 그 다음에 칸이 자동으로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 웹 지금 구루미디오에서 브레이스를 열으면 바로 자동으로 띄우잖아. 이거 일부러 이쪽으로 하는 친구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에 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if문이 관할한다는 의미에서 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띄면 눈으로 봤을 때에도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걸리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브레이스를 여기다 열면 여기서 열고 여기 닫았네, 이런 걸 보기가 편해. 그래서 여기다 열고 여기서 닫는 거를 또 권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프로그래머마다 압박이 있는데 꼭 그걸 앞쪽으로 떼가지고 일렬을 맞추는데 그건 최악이야, 최악. 그러지 말아요. 심지어 이 룰이 회사마다 달라. 여러분이 입사를 하면 C++를 배우고 있지만 C++ 프로그래밍 할 때
요거를 이 뒤에다 붙일 건지 앞에 붙일 건지, 혹은 여기를 탭으로 할 건지 스페이스를 누를 건지, 스페이스를 누른다면 3칸을 누를 건지 5칸을 누를 건지, 이게 다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구글이나 이런 데는 좀 얇고, 만드는 부품이 많은 보잉 이런 데는 한 3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정도 돼.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고 이런 모양, 그 다음에 그 뭐 커멘트 처리를 달았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스테리칼 느네 마네 뭐 이런 규칙들이 되게 많으니까. 아무튼 멀티플 라인에 대해서 실행해야 될 때는 이렇게 브레이스를 여기다 넣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기본적으로 한 줄만 실행하는 경우에도 아이 뭐 한 줄인데 어때?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붙이거나 또 굳이 이렇게 앞으로 당기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 두 개는 지양하고, 이렇게 if문 뒤에 실행해야 될 거는 다음 줄에서 써주되 앞에서 칸이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if문에 걸려 있구나 라는 거를 해주면 돼요. 요즘에 뭐 이거 실행해서 차이가 있나요? 아니, 다 똑같아요. 그냥 모양이에요, 모양. 예. 혹시 한 줄만 쓰면 바로 열고 닫고 아, 전혀 문제 없어. 여기 한 줄만 썼는데 여기 괄호 열고 닫거나 괄호 열고 닫거나 괄호 열고 닫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제일 리코멘드하는 건 이런 거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 브레이스 열고 여기서 닫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는, 이 사람이 A4 용지 한 장이나 화면이 하나 넘어가면은 이게 머리가 이해가 헷갈려지기 시작해. 그래서 꼭 이렇게 줄 따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건 문제야. 지금까지는 조건에 부합하면 뭘 했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엔 그럼 뭘 합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문장이 else. 그래서 영어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if you can fly then fly. 날 수 있으면 날라봐. 그렇지 않으면 걸어. then else then walk. 얘기한 것처럼 영어 문장 그대로야. if 뒤에 있는 조건이 조건에 맞으면 그걸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else 뒤에 있는 걸 하라는 거죠. else 뒤에. 그래서 여기 else가 등장을 했어요. 앞서와 똑같이 왼쪽은 조건에 부합하는 게 한 줄일 때, 오른쪽은 여러 줄일 때, 차이점은 브레이스로 열고 닫는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조건에 맞으면 state 1 to 1을 하는 거고, 조건이 틀리면 state 1 to 2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또 순서대로 분모가 0입니까? 0이 아닌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0이 아니에요. 그럼 이쪽을 하는 거고, 0입니다. 그럼 밑으로 와서 얘기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else문에 해당하는, 이게 no인 경우에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하나예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실행하는 게 있다. 그럼 else문 뒤에 쓰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분모가 0인 경우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분모가 0인 경우에 else에 걸려서 현재 divide by 0, 분모가 0인지라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경고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32하고 분자로 분모를 0을 집어넣으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제는 프로그램이 좀 예뻐져서 32하고 0을 넣으면 분모가 0인지라 나누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보는 것과 같이 if문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else문을 써서 조건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1차 시험에 5번 문제를 2차 시험에서 계량한다 그러면, 자 이제는 맞는지 틀리는지 검사하시오. 그러니까 20 이상의 값인지 20 이상이며 50 이하인지를 검사하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검사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출력문을 화면에 출력하시오. 이렇게 5번 문제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답 사이즈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문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는 사실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면 알 수 있어요. 짜보면.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큰 프로그램이 되지만, 그래서 문법에 현재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길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며,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라인수는 많지 않다. 이렇게 한 번씩 돌려보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불린 익스프레션, true or false를 배웠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연산자예요. 아주 특이한 연산자. logical operator라고 부르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과인 경우에는 수투를 했으면 배웠을 거야. and, or와 not.
근데 뭐 굳이 이과가 아니더라도 A and B 그러면 A도 돼야 되고 B도 돼야 되는 경우에 수행하는 거고 A or B A이거나 B면 수행하는 거고 not A 그건 A가 아니면 수행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꼭 수학이라도 아니어도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서에서 뭘 배웠느냐 true하고 false를 배웠잖아요. true하고 false true 값을 출력하면 1이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0이 아닌 거는 다 true를 간주한다고도 했고 결국은 이거를 합칩시다. 앞처럼 밸류가 두 개 있는데 E1은 false 조건이고 E2는 false야. 00이란 얘기고 E1이 true고 E1이 false면 얘는 0이 아닌 값이 있는 거죠. 그리고 E2인 경우는 false야. 아무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앞서에서 우리가 true, false라고 아예 값을 줬던 거 그거를 그냥 쉽게 떠올려도 돼요. 그러면 E1과 E2가 있을 때 하나는 둘 다 false고 하나는 false하고 true고 하나는 얘가 true일 때 얘가 false고 하나는 얘가 모두 다 true인 경우예요. 그러면 수학을 한 사람이면은 and를 A and B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문과 계열도 전 상관없다는 거예요. 조건 A와 B가 맞나 틀리냐니까. 연산자만 기억을 하면 돼요. 이게 and야. and. 앰퍼센트를 두 개 써요. 두 개. 하나 쓰면 큰일 나. 하나는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완전히 다른 의미니까 두 개를 써야 돼요. 두 개. 프로그래밍 수업의 처음에 기초를 가리킬 거고 뒷부분에서 쓸만한데 뭐 반드시 알아야 되나? 그래도 알면 욕이 나겠지. 이건 뒤쪽에서 할 건데 하나를 쓰면 큰일 나고 반드시 두 개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E1하고 E2 사이에 짝대기 두 개가 있는데 이 짝대기는 여러분들 키보드 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찾아봐도 짝대기가 없잖아. 키보드 위에 얘가 어디를 누르면 나오느냐면 백스페이스 밑에 원화 표시가 있죠. 원화 표시. 그 원화 표시를 누르면 얘인데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얘가 나와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애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준 거예요. Shift 누르고 원화 표시를 누르는 거. 그냥 누르면 얘고 Shift 누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번 눌러야 돼요. 두 번. 얘도 한 번 누르면 완전히 다른 의미니까 그 낫은 여기 있는 것처럼 느낌표예요. 자 그러면 알아보자고. and잖아. 두 조건이 모두 맞아야 되잖아. false and false 뽑으면 당연히 false겠지. false and true false가 들어갔으니까 true일 리는 없잖아. false true and false 그러면은 true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false 그치? 경희대학생이고 이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경희대학생이고 이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and B 왼쪽 조건도 맞아야 되고 오른쪽 조건도 맞으면 오늘 한 수업 단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왼쪽도 참이고 오른쪽도 참 왼쪽도 true고 오른쪽도 true인 경우에만 true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 false. A or B A가 부합하거나 B가 부합하면 되는 거잖아. 오늘 수업 기준으로 얘기하면 A가 true거나 B가 true거나 이러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A가 B만 true인 경우 true A만 true인 경우 true 모두 true인 경우 true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없으면 fals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or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인데 둘 다 false면 아닌 거고 이 느낌표라고 되어 있는 건 not이에요. 뒤집어 버리는 거지. 남자가 아니다 그럼 여자인 거고 여자가 아니다 그럼 남자인 거죠. 얼터너티브 관계. 따라서 E1 하나만 넣은 거고 E1에 false가 있는 거에 not을 씌우면 true not을 씌우면 true true인 값에다가 not을 씌우면 false not을 씌우면 false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false가 0인데 not을 씌우면 값 하나로 매핑해야 되니까 이런 용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true라는 상수값이 1을 갖도록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0인데 not을 시키면은 0이 아닌 값이 모두 true니까 그래도 하나 골라야 되잖아. true, 즉 상수 1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and, or, not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5번 문제를 이제 해서 입력을 받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입력을 받겠지. 뭐 시인 해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5번 문제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A가 20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거는 연산자 때 배웠지. 혹은 아니지 and 왜냐하면 A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5번) 문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입력받은 A가 20보다 크거나 같거나 5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둘 다 만족시켜야 될 AND 관계고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냈다 그러면 AND가 들어가야지. A가 20보다 크거나 같은 건 했으니 A가 50보다 작거나 같은 걸 해야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안에 채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저 연산자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복잡한 조건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조건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교수님, 저 혹시 그냥 저희 수학 연산식처럼 양쪽에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A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하지 마 그러니까.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되는 케이스를 봤어. 하지 마. 이게 언어예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C++ 책을 가져와서 보여줄게. 저자가 쓴 책. 반얀 스트라첩이 쓴 책이 있고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데 내 기억에 한 1300페이지에서 1400페이지고 이게 갱지 되게 얇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비추는 뒤가 그런 종이에요. 예제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지? 예제 프로그램이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을 봤을 때 영어는 문법이잖아. 규칙을 배우는 거지. 굳이 그걸 예제로 설명해야 될 의무가 그 사람한테는 없잖아. 그래서 예제가 없어요. 그 책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한 10%를 배울 거야. 따라서 90%는 스스로 필요할 때 배워야 되는 거고 이게 언어야. 언어기 때문에 쟤는 바보 아니야? 라는 얘기와 바보지 쟤는 맞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도 봤잖아. 되긴 되는데 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하기가 되게 어려워. 또 어떤 컴파일러는 마이크로소프트 건 되는데 어떤 건 또 안 돼. 그 얘가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로 해가지고 변수의 값을 안 주고 출력을 하면 컴파일에서 에러가 나요. 얜 돼. 구름 이디오는 돼. 그게 달라. 그래서 되는 경우를 봤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묻는 게 if 가로 열고 이게 되냐고 묻는 거잖아. 되는 걸 봤어. 근데 저건 진짜 아니야. 저렇게 하지 마.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룰이야. 열었으면 닫아야 되고 항상 그 줄에는 이렇게 2개씩만 있는 게 좋아요. 또 뭐 이 질문 하려고 했던 거야? 좋은 질문이야. 자, 그래서 뭐 얘도 될까? 해보지 뭐. 완료 C is 완료 B이지 뭐. 어딨냐? 첫 번째 거에 가가지고 미리 보기에서 해볼까? 그냥 인티저 A인데 10 주고 똑같이 하지 뭐. if A가 20보다 크고 지금 똑같이 타이핑하고 있어. 못 믿을지 모르니 내가 이걸 아예 커넬 테스트 해줄게. (20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런 경우에만 C아웃을 해보지 뭐. 느낌표 하나만 찍어보자. 두두두두두두두두.
느낌표 찍었어. 얘는 에러는 안 났는데 무슨 규칙이 있었는 것 같아. 그 규칙에 그거 잘못 돌아간 거죠. 아마 이쪽 거를 인식하지 않았나 싶은데 A가 5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 컴파일 되잖아. 빌드가 되잖아. 빌드가. 똑같은 거를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해볼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사람한테 이 짓을 하면 이거 진짜 나쁜 짓인 거잖아. 어? 안 돼? 한번 해보자. 근데 컴퓨터는 되잖아.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건 참 좋아. 하는 좋은데 한번 직접 또 해봐. 때리지 않아 얘가. 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옛날에 열었던 게 아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열으니까 귀찮아서 남이 만든 거 해야지. 나와라. 거대한 건가? 아이고 이런 거네. 자, 그럼 다 날려버려. 두두두두두. 빌드. 석세너스는 됐는데 경고 떴어. 경고가 어떻게 떴냐면 이렇게 떴어요. 경고는 이거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다. 하지만 좀 네가 원하는 게 진짜인지 한번 제대로 다시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워닝이고, 에러는 빌드를 멈추죠.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CC++의 특징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는 뭐 책임은 네가 지는 거 아니겠어? 이게 CC++의 기본 철학이에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자. 두두두두두두 F10. 뭐가 나올까? A는 10. 출력하네. 출력해. 그러면은 악착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B에다가 이 값을 줘버리는 거지. 그리고 B는 있어. 가로 열고 닫아야지. 연산은 기본적으로 봤잖아. X하고 Y는 연산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는 true나 false로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C++이. 이러면 이제 B에 그 값이 들어가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B의 값을 추적을 하면 이게 뭔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빌드. 경고 2번 떴어. 똑같은 거 한번 더 썼어. 여기도 떴어. 자, 그다음에 F10 가보자. B가 지금 개배지 값 쓰레기인데 B가 1이 됐어. true야. true. 따라서 열심히 또 한 2, 3분을 했던 이유인데 하지 마. 절대로 이런 건 하지 마요. 그리고 방금 한 것처럼 한번 저런 식으로 코딩하는 거를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해봐. 자, 그래서 돌아오면 이거는 달라요. 이 크다 작다 연산자하고 엔드 연산자 사이에서 이게 우선도가 먼저 있으니까는 밸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밸류의 값이 10보다 작은지를 한 거고, 두 개의 결과를 엔드링한 거예요. 즉 나는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경우에 꼭 브레이스를 열고 닫는 버릇이 있는 거고, 지금 본 예제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괄호는
해제해서 상관은 없거든요. 개인의 취향인데 연산자 우선순위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위처럼 계산을 할 만한 건 다 괄호를 열고 닫는 건데 그럼 프로그래밍 속도에서나 실행 속도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글자가 더 들어가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눈의 읽기에 다를 뿐이에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이게 더 낫겠지. 그래서 이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걸 미리 얘기하고 결국은 보는 것과 같이 value가 0보다 크거나 작고 10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출력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괄호 열고 그 다음에 ending, oring, not과 앞서 우리가 배웠었던 뭐 크거나 작거나 맞다 이런 것들을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과 같이 복잡한 걸 하면 어떡하나요? how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seek other help를 하는데 how가 없는 경우에 또 플러그가 꽂혀 있는지 안 꽂혀 있는지 꽂혀 있으면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스위치를 끄라 그러고 키라 그러고 이런 복잡한 걸 할 때에는 어떡하나요? 섞어 쓰면 돼요. if문 안에 if문이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 조건이 부합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냥 아무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조건 검사를 해야 되면 어떡하나요? 괜찮아, 여기서 하면 돼요. 조건을 한번 검사했는데 이 조건은 아니야. 그러면 일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조건 검사를 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그래서 보고 있는 게 nested if인데 두 가지 의미인데 if문 안에 if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괄호 열고 닫았는데 if문이 들어갔잖아. 혹은 조건 검사를 해서 아니라고 판단이 됐는데 다시 또 조건 검사를 하고 이게 아닌 걸 하고 싶어. else if를 쓰면 돼요. else if.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if문을 복잡하게 쓰는 행위가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지난번 시간에 몇몇 사람이 얘기했었던 구구단인데 9 말고 뭐 10 넣으면 어떡하나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nested if else가 있고 책에 5.13과 5.16이 있으니까 이 수업이 아마 그 이론 수업을 다 안 채우고 약간 시간을 비워줄 테니까 이따가 5.13하고 5.16을 한번 눈으로 읽고 실행을 해봐요. 교재는 아까 그 맨 위에 그 PDF 파일 보면 될 거야. 진도를 일단 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뭐 했냐면 조건이 맞으면 이 짓을 하고 조건이 틀리면 저 짓을 하는데 조건이 틀려서 절로 갔는데 또 조건 검사를 하는 여기까지 한 거고, 그쵸? 지금은 뭐 할 거냐? 구구단을 할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아한 건 없다. 자, 보는 것처럼 9줄을 쳐보자. 9줄을 친 다음에 81줄을 쳐보자.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지. 똑같은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문장을 말 그대로 반복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는 repetition이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C++에서 반복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영어 문장 생각하면 돼. Don't speak while you work. 일하는 동안에 입 다물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while이라는 것은 뒤에 조건을 걸면 무슨 조건에 부합하는 동안에는 이거를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조건을 하나 걸었으면 끝날 때까지 그 조건이 허용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해야죠.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 반복하는 걸 우리가 repetition 문장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 문법은 while. if문을 생각을 했을 때 if 자리에 while이 와 있을 뿐이에요. 쉽죠? 따라서 이 얘기는 뭐겠어? 바로 떠오르는 게 조건이 맞으면 do something을 계속해서 하는 거고 do something이 한 줄이 아니고 여러 줄이면 여러 줄 브레이스 열고 닫은 다음에 쭉 나열을 하면 그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계속 반복.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반복문을 알기 전에 구구단을 했었던 것과 비슷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1에서 5 사이의 글자를 출력을 하라고 하면 보는 것과 같이 1출력, 2출력, 3출력, 4출력, 5출력. 우아하게 하는 사람이면 인티저 i하고 i에다 1값을 준 후 출력하는데 여기 i 뿔뿔.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을 썼겠지. 그러면 i 값이 1이고 더해지니까 2 출력하고 또 더해지니까 3 출력하고.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냐? 밑에 있는 것처럼 while문이 등장을 했어요. 카운트를 그 while문 뒤에 그 조건, while문 뒤에 조건을 보니까 카운트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while문이 시작을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두 줄이 있네. 이 두 줄은 count라는 변수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자, 그럼 count라는 값은 어디에 있느냐? 보는 것과 같이 여기 있네. 프로그램이 시작을 해서 정수값으로 count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값을 1로 세팅을 했고, 따라서 여기 들어왔을 때, 처음 왔을 때 count는 1이니까 1은 5보다 작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이 맞으면 이 아래에 있는 거 계속 실행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count 값 1을 출력했겠죠? 줄 바꿔서 그 다음에 count 값을 하나 증가시켰네. 2죠. 그러면 그 다음 실행은 다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2가 5보다 작으니까 2 출력하고 3 다시 3은 5보다 작으니까 3 출력하고 4 다시 4는 5보다 작으니까 4 출력하고 5 다시 5는 5하고 같으니까 5 출력하고 6 6은 5보다 크니까 안 하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어디로 가느냐? 이 while문이 끝나는 뒷분. 방금 본 것처럼 우리는 조건을 배웠는데 조건을 while문에 적용함으로써 조건이 맞는 동안에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이걸 이제 플로우 차트로 그리면 상식선에서 알아보라 얘기를 한 건데, 시작을 하고 끝이 나는데 시작을 한 다음에 count 값을 1로 세팅하라. 이 박스는 명령을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조건 검사가 하는 말은 뭐가 나왔네. count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맞다면, 틀리다면, no라면, 맞다면 count 값을 출력을 하고 count 값을 증가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줄이 끝나면 돌아가는 지점은 조건문 속으로, 끝나면 조건문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while 문장이고, if else가 영어 문장에 있는 것처럼 while문도 우리가 영어 안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앞서서 조건문을 배웠는데 조건문과 방문문은 섞는 것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은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전에 섞여 있는 것부터 보자고. while문이 있어가지고 조건은 input이라는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반복을 어디까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하네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일단은 화면에 출력을 하네. 뭐를? 이 input 값을. 키보드 입력을 받네. input 값을 입력을 받고, 입력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sum에다 더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엔 더하질 않네. 그쵸? 별 의미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while문 안에 if문을 집어넣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while문 안에 if문 넣고 그 if문 밑에 또 if문을 넣다.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 단순한 문법이 탄탄하면 확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서 돌려보라는 거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괜찮아.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을 시험을 보진 않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간단하게 가르쳐줬던 F10, F11 정도로만 해가면서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메인 함수 실행하고 나면 input과 sum이라는 정수를 만들어서 0으로 하는데, 자, 그럼 화면에 한번 뿌리네. 숫자를 하나 입력하시오. sum 할 거다. 만약에 네가 입력한 값이 네거티브면 그만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네. 그쵸? 뭔 소리야? 계속 정수를 입력했는데 입력하는 정수들의 합계를 구할 것이고, 만약에 당신이 0 이상의 값이 아닌 음수를 입력하면 그만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input 값이 결국은 0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들어갈 거고, 키보드 인풋을 했는데 0이 아닌 걸 입력했어. 1, 2, 3, 4, 5, 6, 7, 8을 입력을 하면 조건문에 걸리겠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sum에다가 계속 더하죠. sum은 여기 한번 만들었지만 반복문이 돌아가면서 계속 값을 더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걸려서 실행을 안 하겠지. 그리고 여기를 돌아왔을 때 마이너스 1은 0보다 훨씬 작으니까 while문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이쪽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면 sum 값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치? 어렵다고는 생각을 안 해. 여기까지는 그래서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는 거를 옮겼을 때 저런 용도구나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조금씩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항상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나가 배우는 게 하나를 배웠으면 그 위에다 하나를 더 쌓고 하나를 더 쌓고 하나를 더 쌓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가 빠지면 뒤에 쌓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빠지면 동영상 강의를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수업이 하나 빠지면 이렇게 굴다리가 하나 빠진다고 보면 돼요. 다리를 건널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예제가 나왔는데 Y분의 예제가 일부 나왔어요. 파워가 1인데 기본적으로 파워가 이게 얼마냐? 1000, 100만, 1000만, 10억. 10억이 될 때까지 어떻게 10배씩 증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1이니까 처음에 통과해서 들어와서 화면에 출력을 하고 결론적으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대까지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1, 10, 100, 1000만 쭉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while문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 구구단도 칼크 구구단 함수를 9번 호출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중간고사 2차 시험 때는 어떻게 되겠어? while문이나 기타 반복문을 사용하여 똑같은 문제인데 칼크 구구단 함수를 호출하시오. 그럼 이제 while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9번 했는지를 체크하는 구문이 들어가서 하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램 하나를 그런 식으로 계속 익스텐션 하는 거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다는 거고 실습도 그런 얘기를 할 거고. 자, 근데 5번 문제 여러분들 냈을 때 파워 함수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거지. 근데 틀린 사람 중에는 파워 함수를 호출은 했는데 잘못 호출한 경우들도 있고 그러더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분야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돈을 계산한다든지 과학 계산을 할 때에는 숫자를 저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내보내면 이해하기가 힘들지. 결국 1000 단위로 쉼표를 찍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면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1000 단위마저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프로그램 문제를 내는 거지.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의 결과의 숫자가 1000 이상이면 1000 단위마다 쉼표를 찍으시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어. 또 나누기 연산자 막 이런 걸 써가지고 10으로 나눠보고 100으로 나눠보고 1000으로 나눠본 다음에 몫에 해당하는 거 출력하고 쉼표 출력하고 나머지 출력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짓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했겠어. 그래서 CMS가 있듯이 여기 지금은 IOMANIP 정확하게 Input and Output Manipulator예요. Manipulator는 뭐 조작한다 뭐 이런 뜻인데 결국은 include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남이 만들어 놓은 뭔가를 쓰겠다는 거잖아. 그럼 난 여기서 뭘 쓸 거냐면 setW std는 스탠다드 함수의 축약형이고 using namespace가 없기 때문에 모두 std가 있는 건 알겠죠. 자, 이제는 뭐가 있냐면 setW라는 게 있어요. setW의 W는 width, 폭이야 폭. 내가 숫자를 출력하거나 뭔가를 출력할 건데 폭은 10이다. 그러면 숫자가 있을 때의 폭을 빈칸을 이렇게 내버려두면 숫자는 어디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쓴다? 내가 이만큼의 칸을 차지시켰어. 그 다음에 여기 숫자를 쓸 거야. 그러면 숫자는 이쪽부터 채워 아니면 이쪽부터 채워? 이쪽부터 채우지. 그래서 1 누르면 맨 왼쪽 끝에 가 있다가 뒤에 0 치면 10, 100, 1000 엑셀이나 이런 데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이거야.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setW 함수가 있어요. 어디에? 스탠다드 C++에. 그러면은 걔를 쓰겠다고 해야지 IO manipulator를 include 해라. 그러면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것처럼 딱 10칸을 만들어줘. 숫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러면 좀 더 예쁘겠지. 그쵸? 예쁘게 하시오도 시험 문제 대상인 거예요. 실습 다음 시간에 랩할 때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도 있고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악착같이 해야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면 지난번 설명을 했었던 c++.com인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setW를 치면 여기 캡처한 거예요. 설명, 사용 예제들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들어가서 저런 걸 확인을 하면 돼요. 요번에 시험을 본 것처럼 뭐 파워 함수를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남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쓰는 게 있을 텐데
그쪽 사이트를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좀 불허할 거인지라 시험에선 이런 식으로 setW가 나왔으면 setW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점을 또 찍고 싶어. 그래서 결국은 무슨 짓을 했냐면 setW는 있어. 그렇죠? 13이야. 칸이 좀 늘어났네.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썼어. 희한한 건 cout을 내가 썼어요. cout이라는 건 내가 화면에 출력을 할 때 쓰던 애지. 근데 점을 찍었고 뒤에다가 imbue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았어. 통상 가로 열고 닫으면 이게 함수를 호출하는구나. 즉 cout이라고 하는 애는 내부에 또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고 함수들이 있어요. 지금은 imbue라는 애를 호출했는데 뭐라고 호출했느냐? 로컬 가로 열고 쿼테이션 마크 쿼테이션 마크. 즉 이거는 뭐냐? 여기서 아규를 걸 게 아니고 이 사이트에 가서 읽어보면 cout 할 때 imbue로 하면 출력하는 거에다가 또 뭔가를 걸 수가 있는데 보는 것과 같이 로컬하고 요 땡땡땡땡을 하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천 단위마다 점을 찍어줘. 그래서 아래 예제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앞에 있는 것처럼 헷갈리잖아. 하나씩 세야 되잖아. 이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남이 짜놓은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숫자 정렬하는 거나 숫자가 있는 거에서 천 단위로 점 찍는 행위를 많이 한지라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하는 거고 이 안에 무슨 값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이 사이트에 가면 많이 써 있으니까 확인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고 있는 거는 반복문이고 추가적으로 파워 함수 설명했듯이 반복문과 함께 사용을 하면 좋을 만한 것들인 거죠.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게 삼각형이지 뭐. 그래서 밑변과 이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을 그려보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이것도 수학 문제라고 하면 저 할 말은 없는데 일단 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보시오 할 수 있잖아. 응?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 값과 왼쪽으로 정렬이 된 값이 일단 왼쪽 정렬이 디폴트니까 이렇게 생긴 애하고 이렇게 생긴 애하고 얘하고 이렇게 합치면 삼각형도 되고 뭐 다른 것 좀 아스테리카 집어넣으면 뭐 좀 예쁘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예쁘긴지 안 예쁜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해봐야지. 그래서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레벨도 있고. while문 안에서 while문을 쓰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이 while문 안에 while문이 들어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일단 결과값부터 그냥 확 보면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3은 9, 3 곱하기 2는 6. y축, x축하고 y축에 있는 값을 곱해서 여기는 이제 자승이 나오게 한 거고 곱해진 값들이 여기 출력되게 한 거예요. 이거 이제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한 건데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의 시작이 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봅시다. IOStream이라는 건 입출력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고 IOManipulation은 아까에서 봤었던 뭔가 예쁘게 출력하고자 하는 그런 호출하나 봐. 바로 여기 setW가 있죠. 그리고 보게 되면 메인 함수의 시작을 하면 정수 변수 사이즈가 있네. 그래서 화면에다 뭐라고 뿌리네. 뭐라고 하냐면 테이블의 사이즈를 입력하시오. 사이즈를 입력받아. 실제로 시행하면 여기 사이즈 10이네. 그래서 10x10으로 한 거고 뭐 3x3으로도 할 수가 있겠네요. 3x3으로도 하고 뭐 지멋대로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뭐냐? row라는 정수값을 만든 다음에 1이라고 취했네. 그 다음에 반복문이 나왔어요. row가 1인데 시작은 1인데 뭐보다 작을 때까지?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따라서 10보다 작을 때까지네. 그 다음에는 컬럼이 나왔어. 컬럼은 1이야. 오케이, 알았어. 컬럼은 사이즈보다 마찬가지로 작을 때까지.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컬럼도 1에서 10까지 가는 거네. 작거나 같을 때까지니까. 그럼 프로덕은 무슨 값을 계산을 하네? 뭘 하냐면 로우 더하기 컬럼을 곱하네. 그쵸? while문 안에 또 while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 뭘 출력을 해? 4칸 단위로 출력을 하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예쁘게 됐었던 거예요. 뭘 출력을 하느냐? 프로덕트 값을 출력을 해요. 프로덕트 값을.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뭐가 추가가 됐냐면 컬럼이 계속 추가하네.
즉 줄바꾸기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값을 하나를 4칸짜리 출력하고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컬럼을 계속 증가시키네. 결국 그 얘기인 경우에는 로우가 1인 경우에 결국은 곱하기로 해가지고 값들을 계속 곱하는 행위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로우가 증가돼가지고 또 한 줄, 또 로우가 증가돼서 한 줄, 로우가 증가돼서 한 줄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구구단을 계산하라고 하면 여기서 멈춰가지고 9×9로 해가지고 칸을 채울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보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화면에다가 예쁘게 구성하는 방법과 줄바꾸기 이런 값들을 통해서 X하고 Y 컬럼에 들어가야 될 값들도 뽑아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Y문을 2개 썼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얘기들이 주로 이 조건에 대한 얘기, 레피티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조건문은 일단 if else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if문 안에 if문 들어가는 거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고, while문 반복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while문 안에 while문 들어가는 거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게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있었던 그 예제 프로그램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교재 안에 있었던 이 문법에 대한 것들도 한번 예제 프로그램 돌려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먼저 도망가지 말고 해보라는 거고, 방금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제일 좋은 거, 이미 많은 프로그램을 시험 시간에도 해보고 랩에도 해보고 해봤잖아. 구구단도 더럽게 많이 했고, 그러면 거기에 조건문과 반복문을 직접 넣어보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75점에서 40점이 나온 친구들은 아마 그게 좀 어려웠을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이것이 돌아가는지 자신이 좀 없었고, 그 다음에 그게로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냥 문법을 있는 대로 적용을 해봐. 즉 랩은, 그 다음에 주로 실습은 라이팅보다는 리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라이팅을 할 만한 기초 문법을 이해했는지인데, 시험은 라이팅이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공부를 해본다는 건 문제를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미 랩은 해봤기 때문에 이미 사고방식이 서 있잖아. 주어진 문제 푸는 건 해봤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에 대한 자세는 문법을 배웠잖아.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문제에서 문법을 넣어가지고 바뀌는 걸 한번 상상해보고, 상상대로 되는지 실제 해보고, 그것이 좋아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2차 시험에는 문제가 또 5개 정도 나갈 건데 시간은 좀 더 길게 걸리도록 난이도가 올라갈 거고, 그 중에 일부는 1차 시험에 있었던 거에 새롭게 배운 문법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변형하는 형태, 그들이 될 거니까. 그래서 아까 2개 프로그램 교재에서 찾아서 읽어보고 실행해보고, 두 번째로는 if else문하고 while문 교재에서 찾아서 예체 프로그램 돌려보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랩이나 그 다음에 우리 1차 시험 봤었던 거를 상상해서 한번 본인이 문제를 만들어서 해봐요.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싶어. 그래서 실습 시간은 항상 이렇게 하이브리딩 할 거니까 해보고, 방금 3가지 얘기한 거 질문 있는 사람은 나거나 조교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뭐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나나 조교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은 봐줄 테니까. 오케이? 예. 자, 그럼 시작해서 하고 싶은 것들 해봐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추석 끝나고 우리가 상으로 퀴즈 한번 더 보는 거예요. 퀴즈 봐야지. 퀴즈랑 시험이랑 뭐가 다른가요? 퀴즈는 프리퀄로 그때 우리 한번 했었잖아. 퀴즈는 매우 쉬워. 한 문제 10분. 한 문제 10분. 그래서 다음번에 시험을 볼 때는 그 전 시간에 배운 거니까 if문과 while문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기말고사처럼 짜는 거 한 문제. 네, 다음 그 시간에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퀴즈를 볼 겁니다. 내가 강의 계획서를 안 봤는데 퀴즈는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볼 거예요. 아마 매주 본다고 봐야 돼. 매주 네, 매주지? 퀴즈 시험 퀴즈는 시험에 대한 그 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거니까 전 시간에 배웠었던 문장, 문법을 제대로 익히고 있는가를 한 문제로 그냥 짜보는 거. 퀴즈는 점수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퀴즈는 100점 만점에 한 10점 정도 될 것 같은데, 나도 환산표를 까먹었다. 환산표가 있어. 나중에 보여줄게. 이거 실습은 아직 안 열리는 건가요? 실습은 안 열릴 거야. 실습은 그때 얘기했잖아. 실습 수업이 되면 열릴 거라고. 아,
오늘은 무턱대고 진도 나가지 말고 뒤로 다시 돌아가서